21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라고 했고 f'x가 0이 되는 실근이 a하고 5분인데 a의 범위가 1부터 5 사이에 있다.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일단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가족권부터 한번 보자. 가족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절대값 fx 이것과 그다음 실근이 이거다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얘를 두 함수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함수는 절대값 쉬운 함수고 두 번째는 fx가 아니라 문제를 잘못 썼구나. fa지. 여기 fa, 여기 fa, 여기 fa. 그래서 fa와 만나는 실근이 x가 1과 a와 5 이렇게 된단다. 일단 기본적으로 fa라는 함수 값은 fx로부터 나오는 거지. fx로부터. 그러니까 fa라는 값이 만약에,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 fa라는 애가 만약에 음수애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fa는 양수 쪽에 있을 거니까 요 함수가 지나가는 영역 안에 있을 것이고, 자, 요건 오케이. 자, 그런데 fa라는 애가 만약에 음수에 있으면, 음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양수에 있으면 해야지. 양수에 있으면 얘네들이 음수에 있을 거니까 절대값 fx라고 하는 건 x축 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얘가 x축 밑으로 들어간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f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건 만족해야 된다. 4차 함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가 0이 되는 실근이 a하고 5분이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되든다.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때 a하고 5라 그랬고 a가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x좌표가 a, 여기가 x좌표가 5가 돼야 돼.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할 때 fa가 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fa가 음수가 되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자, 이 상태에서 이걸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거야. 여기가 a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a. 그럼 여기서 옆으로 한번 쭉 그어보자. 원래 fa가 여기서 지나갈 건데 얘는 y는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실근이 몇 개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데 지금 얘네들의 실근이 세 개라고 얘기했고 그 위치도 이거라 그랬으니까 일단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경우란 얘긴데 지금 여기가 그럼 a가 되겠지. a, 얼마 될 거고 여기가 5, 얼마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얘네들은 x축 밑에 있는 게 분명하고 만약에 이 f5라는 값도 x축 밑에 있다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긴 할 텐데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올라가서 이때는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보이지? 그런데 그 실근이 5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x축을 대칭으로 올라가서 쭉 그었더니 5라는 것과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x축이 요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가능하지. 자, 크게 그려보자. 실제로 fx가 요렇게 지나가야 돼. 요렇게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절대값 fx를 그려보면 요렇게 지나가서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금 잠깐만 수정을 좀 하자. 이긴. 자, 다시 x축 기준으로 a가 이만큼 내려가 있으면 5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y는 마이너스 fa라는 애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근이 이렇게 3개에서 가진다. 그치? 여기가 a가 될 거고 얘가 원래 5였지? 여기가 원래 5였었던 거지. 5. 그 다음 또 하나의 실근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1.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자, 됐지? 그럼 일단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실근은 둘 중에서 요 경우였었고 그 다음 가족권을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값 f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fa. 그런데 fa가 원래는 여기였어야 되고 fa지. 마이너스 씌운 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세 실근을 가지면서 그 실근이 1과 a와 5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나 조건은 뭐냐면 fx 플러스 4, 즉 f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그 실근의 개수가 딱 하나여야 된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fx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fx를 하나 잡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자동으로 여기는 4가 될 거니까 fx를 찾지 말고 fx 빼기 4를 찾으면 얘가 밑으로 딱 주저앉으면서 1에서 근 하나, 5에서 근 3개를 가질 거야. 그래서 x-1 하나랑
x-5의 3중근 이렇게 되겠지. 최고차항계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 양수라는 것만 알려줬으니까 일단 K라고 잡자. 우리가 K를 결정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러면 일단 A부터 구해야 되는데 3차 함수에서도 비슷한 성질이 있지만 4차 함수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3중근을 가져서 올라간다. 자, 3차 함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할 때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4차 함수 거의 비슷해. 1대 3의 비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써도 돼. 여기가 1하고 오니까 자동으로 2가 되겠지. 그래서 A가 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이거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면 돼? 이 F'X를 여기서 구해보면 어차피 마이너스 4는 없어질 거니까 K로 묶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K에 관계가 없겠지? K에 관계없이 이 뒤에서 X좌표가 하나가 나올 텐데 그게 2로 나올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F에다가 A를 집어넣을 건데 그게 2라 그랬으니까 2 집어넣자. 자, 2 집어넣으면 K 곱하기 2 집어넣으면 요거 1이고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그때 뭐였냐면 마이너스 4였대. 따라서 K 값은 27분의 8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fx 결정됐지. 4 플러스 27분의 8 그리고 x-1과 x-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대. 자, 우리 fx에다가 4 집어넣어서 마지막 마무리 하라 그랬으니까 4 집어넣게 되면 4 플러스 27분의 8 여기다 집어넣으면 3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약분해주면 여기 9 나올 거고 9분의 36에서 마찬가지 8 빼주면 9분의 28. 자, 요게 그래서 답이 된다. 29번 조건 한번 보자. 첫째 항이 정수, 그리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등차수를 내가 안 쓰긴 했는데 등차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근데 문제가 되게 특이한 거 잘 봐야 돼. 원래는 합까지는 우리가 조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합에 시그마를 집어넣으니까 그거 합의 합 또 합인 거야. 얘가 최소가 된 n값은 m과 n 플러스 1이다. 처음엔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 자,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알 거야. 등차수열의 합은 함수로 따지면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로 우리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SM 또는 SN이라고 하자. SN. 자, 2차 함수라고 접근을 해볼 건데 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을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S의 n-4가 가장 작다라는 거야. 합 중에서 제일 작다라는 얘기니까 2차 함수로 따지면 이 2차 함수가 n-4일 때 최소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공차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지. 그리고 등차수의 합의 2차 함수는 당연히 0을 지날 거고 요렇게 지나서 생길 건데 최소가 아까 n-4라 그랬다고. 최소가 n-4라는 얘기가 여기가 n-4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원래 2차 함수의 최소는 여기가 분명하긴 한데 지금은 항수잖아. 항수가 n-4일 때니까 n-4가 약간 비껴 있어도 n-3이 이거보다 1 큰 수지. n-3보다 더 이 꼭지점에 가깝다 그러면 얘가 최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꼭 n-4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값의 x좌표가 얘보다도 n-4에 더 가깝게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n-5보다도 n-4가 더 가깝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n-4의 위치가 얘 주변의 다른 항수들보다 꼭지점 좌표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자, 이제 문제의 이 나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이 SN들을 쭉 더할 거야. 지금 AN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AN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자. 공차가 자연수인데 첫 항이 만약에 양수부터 출발하면 계속 양수들을 더해 나가는 거니까 SN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꼼짝없이 첫 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별로 재미없는 상황이지. 물론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되는 n값이 두 개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AN이라고 하는 건 첫 항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음수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수열이란 얘기지. 자, 이랬을 때 그럼 SN들이 언제 최소가 될 건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더해 나가다 보면 이쯤 어딘가가 A의 n-4인 거고 이쯤 어딘가가 A의 n-3인 거야. 그래서 n-4까지는 음수인 항인 거니까 여기까지를 더하면
이 합들이 점점 음수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음수가 돼 있겠지 밑에. 그런데 거기에 양수인항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방향을 탁 틀면서 점점 증가하기 시작을 한다고. 여기까지는 그럼 더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 그래서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밑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 SN들을 더할 거야. SN들. SN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돼. 여기 SN을 나타내는 2차 함수인데 SN들을 합칠 때 최소가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S1, S2, S3 음수인항들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최소에 가까워질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이쯤 어딘가까지 가게 되면 여전히 음수인 거니까 음수인 애들 다 들어와 할 거 아니야. 이때 자, 특이한 건 이때의 n값이 최소가 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SM과 SM 플러스 1을 둘이 더한 게 최소로 일단 같다는 얘기야. 최소로 같다는 얘기는 SM 플러스 1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 0. 그리고 그 바로 직전인 SM항까지는 음수, SM 플러스 2항은 양수니까 저리 가, 이거지. 그러니까 음수인 항까지 더할 건데 여기까지 더하면 당연히 최소가 될 것이고,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얘도 더해도 이것도 똑같이 최소가 될 거다. 요거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더해도 최소고 여기까지 더해도 최소니까 확실한 건 SM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SM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같은 경우는 n-4가 어딘지 몰라. 꼭지점 x좌표에 가깝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얘네들에 비해서 가깝다. 그런데 얘는 콕 찍어서 여기가 n 플러스 1이래, 여기가 n 플러스 1이래.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2분의 n 플러스 1이 얘랑 얘보다도 얘한테 더 가깝게 있다는 얘기야. 그 경계가 뭐냐면 n-4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것보다 얘가 더 크게 있다는 얘기를 보고, 물론 등호는 들어가도 돼. n 플러스 1, 이 꼭지점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n-4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한 것보다, 얘네들의 중간이겠지,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가조건과 나조건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자, 양변에 2를 곱해줄게. 여기 8,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 2 곱해주면 2m, 그 다음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까지. m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m이 누군가보다 크대. 넘어가보면 8보다 크거나 같고, 넘어가보면 1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m값은 8, 그리고 9, 그리고 10. 답은 27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30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자, 그리고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 자, 여기까지만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볼게.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변수가 t인 거야. gt 함수는 변수가 t. 그러니까 t가 이 범위를 잡아주면서 가는 건데, t가 만약에 이쪽 어딘가 있으면 t가 딱 여기 있었을 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의 fx의 최대값을 구해라. 지금 현재 위치가 fx에서 봤을 때도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찍을 거야. t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생각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쫓아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gt라는 함수도 이렇게 똑같이 겹쳐질 것이다. 자, 그런데 fx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게 fx라는 함수면 지금 gt라는 그래프는 t가 여기서 움직일 때는 앞에서랑 똑같이 이렇게 따라갈 거야. 따라가다가 자, t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보자. t가 여기까지 왔을 때 x의 범위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봤을 때의 최대값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지, 여기.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대로 따라와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최대값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gt가 이렇게 따라갈 거다. 그래서 gt 함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자, 요거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서 보도록 하고, 결국은 이 최대값을 g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gt를 가지고 이걸 만들겠대. 자, 그런데 실근의 개수, 실근의 존재. 자, 이거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근의 개수, 존재, 이런 얘기들은 그래프로 접근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a부터 x까지 gt, dt 따로 뽑아내고 y는 4에 x-a 따로 뽑아내서 얘네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교점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교점. 야,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주인공이란 얘기지,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잠깐 해볼게. 지금 이 녀석이 만약에 gt가 됐을 경우에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 gt가 됐을 경우에,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알아야 되는 거 h에 a 집어넣는 게 0이라는 거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h 프라임 x가 요거 미분해보면 g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주인공이 hx라는 함수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hx라고 h 프라임 x라고 생각을 잠깐 해볼게. h 프라임 x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요 그림에선 h 프라임 x gx를 그릴 거야. 그런데 x축의 위치를 몰라. 지금 x축의 위치를 몰라. 그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그는 딱 하나만 가질 거니까 그 값을 유일하게 딱 하나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극소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모양이니까 hx의 그래프는 극소값 하나 그리고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거라고. 자 y는 hx 그렸지. 이 그래프와 y는 4의 x-a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건 뭐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잘 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ha가 0이고 요것도 a를 집어넣으면 0이지. a,0이라는 점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상태야. a,0에서부터 기울기 4로 뿅. 자, 그러면 a가 어디냐 이건데 a가 어디냐 이건데 잘 생각해보면 A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A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A가 움직여. 움직였을 때 요 범위에서 움직이면 그 조건이 가능하대.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가 만약에 A라고 가정해봐. 여기가 A면 함수값이 0인 거니까 A에서 X축이 쭉 옆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X축이 A의 위치에 따라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A가 여기면 X축 여기, A가 여기면 X축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딱 접하면서 X축 지나가겠지. A가 여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래서 X축은 지금 이 함수 때문에 A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A,0이라는 것이 이 녀석에 의해서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 딱 정해졌다고 치자. 아까 얘기했지. X축이 옆으로 지나간다고. X축이 옆으로 쭉 지나가. 기울기가 자 요게 바로 A,0인데 기울기가 4인 애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야. 그럼 눈으로 딱 봐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쭉 따라 올라가면 두 개 되겠지. 이쪽 어딘가 있겠지. 두 개인 거 맞대. 벌써 찾았어. 자, 그 다음 A를 움직여볼게, 이제. 자, A가 아까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지? 함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함수를 따라서. 여기서 A가 움직이면 X축 긋고, 기울기 4 긋고, 요것도 그럼 교점 두 개. 여기까지 왔으면 X축 긋고, 기울기 또 4 긋고. 요것도 두 개로 보이지. 그럼 계속 두 개일 것 같아. 자, 이제부터는 X축은 생략할게. X축을 생략해서 자, 다시 한번 저게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A,0이면 기울기 4. 두 개. 여기가 A,0이면 기울기 4. 그럼 기울기가 4인 직선들이 이 A,0을 타고 이렇게 움직일 거야. 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갈까? 자, 여기서 기울기 4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여기도 기울기 4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자, 이런 순간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물론 A 값을 지나갈 때 기울기 4가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서 두실근 계속 가자. 요건 좀 이따 판단해 보도록 하자.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쭉 따라서 내려와 보면 여기서 안 만난다고 가정해보면 A가 여기 있을 때는 두실근을 갖지. A가 여기 있을 때도 두실근을 가질 거야. 그런데 요 순간에만 실근을 딱 한 개로 가져가.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이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것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살펴보면 A의 범위가 뭔가 구멍이 딱 나 있는 상태잖아. 요렇게. 물론 이쪽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런 모양이 아니겠지. 애초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야. 자,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요런 부분에서 기울기가 4인 접선이 단독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단독으로라는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할 건데 지금처럼 어쨌든 이렇게 생기면 구멍이 살짝 나 있는 범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사실은 더 해볼 수 있다고. 지금 이 칠판이 좀 좁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판단을 잠깐 하고 자, 본격적으로 이 함수 가지고 얘기할 거야. 실제로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이제 두 번째 함수. 일단 GT부터 그려보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상수함수 따라가서 요렇게 올라간다.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 생길 것이고 물론 이 X축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몰라. 여기서 딱 겹쳐질 수도 있을 거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모양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쳐내야 돼. 지금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 그래서 여기서 극소값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래. 그 다음에 원래 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여야 되는데 극소값을 하나를 가지고 원래 4차 함수 모양이었으면 요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어야 돼.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어디선가까지가 갑자기 상수 구간으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냐면 여기선가 어딘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은 없어지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h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처럼 해볼게. a, 0이 x축이랑 기울기 4인 직선을 데리고 움직인다 그랬지. 여기서 빨간색으로 할까? 자, 여기서 a, 0이 정해지면 기울기 4, 두 점에서 만나.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 두 점, 두 점. 그런데 만약에 이의 기울기가 지금 딱 보니까 4보다 조금 작은 것 같지? 이렇게 올라가 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만 딱 구멍 나서 끝난다. 아까 같은 모양.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4보다 작으면 안 돼. 요 기울기가 4보다 크면 어때? 요 기울기가 4보다 크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요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결과적으로 얘 기울기가 4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얘 기울기가 4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 0이 쭉 끌고 오다가 여기에 딱 붙어있는 순간 여기가 1,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4, 얼마 얼마 해보면 돼 자기가 직접. 왜냐면 이렇게 쭉 오다가 자 두 개 긋다가 여기 딱 오면 해가 무수히 많아.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두 개인 상황은 아닌 거지. 그럼 요 순간에도 안 되는 거지. 1보다 작을 때는 됐는데 1 되거나 1보다 커지는 순간일 때는 안 된대. 1보다 커지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대. 그럼 a, 0이 따라서 올라가. 안 돼 하다가 여기까지도 물론 안 돼. 이 4를 딱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두 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들이.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요 순간부터는 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보면 여기가 1이 되고 4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우리 F6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hx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hx라는 함수는 기울기가 4인 요 직선과 요 1과 4라는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자, 문제가 뭐였지? 그랬을 때 실수 A값의 범위가 이걸 때. 자, 이제 우리 fx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가 원래 fx 함수가 뭐였지? fx 함수가 요 함수였지. 요 함수. fx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x니까 fx 찾을 건데 여기가 뭐지? 요 함수 값이 뭐지? 기울기잖아. 기울기. hx의 기울기. 요게 h'x가 되는 거니까 h'x의 기울기가 요 순간 4가 돼야 돼. 여기가 1 되는 거고 얘가 4 되는 거고 요 사이 기울기가 4인 거야. 요 사이 기울기가 4. 함수값이 4란 얘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4. 그러면 우리가 fx를 만들 때 fx 빼기 4를 만들면 되겠다. fx가 뭐야? 여기서 얘가 fx 얘가. 그럼 fx-4를 하게 되면 1에서 중근 그리고 4에서 한근. 그렇지. 자, 끝났지 그지? 최고차계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fx 구했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f6인데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5,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그래서 54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사실 내가 되게 축소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그래프에서 사실 여러 가지 형태들로 우리 조사를 해봐야 돼. 혹시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닐까?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부분이 생겨서 안 된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기면 안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자, 30번 문제 풀이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